한국 여권요? 글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늘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여권은 파란색이 최고지. 미국 여권이면 어디든 문제없잖아. 한국인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남색 여권, 그 조용하고 단정한 한 권이 해외에서 어떤 인상을 주고 어떤 문을 여는지 말입니다. 오늘은 저 매튜 크로포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국제 뉴스 전문 기자입니다. 어릴 적 외교관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여러 나라를 오가며 성장했고, 그 덕분에 저는 비교적 어린 시절부터 국제적 시야를 갖게 되었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등지에서 몇 년씩 살아봤고,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일본어까지 4개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저는 외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일을 사랑했고, 지금도 뉴욕에서 국제 사건을 취재하며 보도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늘 세계를 누비며 파란 미국 여권 하나로 어디든 자유롭게 출입하고, 때로는 주요 정상들의 회담장에 들어가 취재를 진행하곤 했죠. 그날도 그렇게 익숙한 출장이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 안보 포럼에 취재 기자로 참여하게 되었고, 수십 개국의 인사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뜻밖의 만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녀를 본 건 회의장 무대 한편, 통역석에서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헤드셋을 쓰고 앉은 그녀는 영어를 능숙하게 받아 한국어로 유려하게 통역하고 있었죠. 처음엔 그냥 흔한 풍경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분이 지나자 그녀의 목소리에서 묘한 집중력이 느껴졌습니다. 발음, 어조, 전달력, 그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무엇보다 그녀는 마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취재 자료를 정리하며 무심코 그녀를 계속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통역사의 이름은 수진. 인터뷰할 기회가 있을까 싶어 행사 주최 측에 살짝 물어봤고, 다행히 다음날 짧게 인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말을 걸어보니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거의 현지인에 가까운 미국식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유머 감각도, 말투도, 생각하는 방식도 놀라울 정도로 저와 비슷했습니다. 그녀와는 그렇게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취재 일정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온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갔고, 몇 달 뒤 저는 그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일상은 참 편안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충돌이 거의 없었고,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제게 말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지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나는 입양아야. 아주 어릴 적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됐어. 그리고 이제 친부모를 찾기 위해 한국에 가보려고 해.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기 위해, 가슴 깊숙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한 것이었죠. 그녀의 결심을 들은 저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출장지로만 익숙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혼자 그곳으로 보내야 한다니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고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녀를 혼자 보낼 수는 없다고. 누군가 곁에 있어줘야 한다면 그건 나여야 한다고.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동행자가 아닌 진심으로 한 나라를 살펴볼 마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하던 순간 기내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곧 도착한다는 메시지, 시차, 환율, 그리고 입국 수속 안내까지. 그러나 나에게 그 모든 정보보다 더 강하게 다가온 건 한국이라는 나라에 정말 발을 디딘다는 사실이었죠.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를 여행하고 취재해왔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이유로 한 나라에 도착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출장도, 보도도 아닌 순수한 감정과 관계로. 그리고 그 감정은 내 옆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수진으로부터 비롯되었죠. 수진은 평소와 달리 말이 적었어요. 그녀의 시선은 창밖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내 손을 잡고 있는 손끝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죠.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어떤 장면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비행기 문이 열리고 긴 통로를 따라 입국 심사장으로 향했어요. 커다란 전광판에 쓰인 Foreign Passport, 외국인 여권이라는 안내 표지판이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한국인이지만 미국 시민권자인 수진 역시 한국인 줄이 아닌 외국인 입국 심사대로 향해야 했죠.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어주었어요. 이 줄, 오랜만이야. 예전엔 미국에 돌아갈 때마다 이 줄에 서 있었는데 이젠 한국에 오는데도 이 줄을 타게 되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말한 문장 하나하나가 깊은 울림을 줬어요.
태어났지만 자라지 못한 땅으로 돌아오는 이 긴 여행은 그녀에게 단지 방문 이상의 무언가였죠. 우리는 긴 줄의 한가운데쯤에 섰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모두 다른 표정과 사연을 품고 있었어요. 아이를 아는 젊은 부부, 골프 가방을 맨 중년 남성, 유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청년들, 모두가 이 땅에 나름의 이유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 앞에 있던 사람이 빠지고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권을 내밀고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한 뒤 지문을 찍고 얼굴을 스캔하는 절차를 거쳤어요. 직원은 친절했지만 업무에 집중된 태도였죠. 그 과정은 미국보다는 분명 매끄럽고 신속했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띈 것은 질서였죠. 줄을 서는 사람들도 안내하는 직원들도 어딘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용했어요. 수진도 내 옆줄에서 심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국어로 유창하게 말하며 대화를 나누었고 그 덕분인지 조금 더 빠르게 절차를 마쳤어요. 나는 그녀가 입국 도장을 받고 심사대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며 잠시 그 장면을 눈에 담았어요. 수진이 미국에서 살아온 시간이 훨씬 길었지만 그녀가 한국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는 모습을 보니 이 나라와 그녀 사이에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연결선이 있다는 걸 느꼈죠. 수화물 수취대를 지나 도착장으로 향하는 동안 나는 눈앞에 펼쳐지는 한국의 공항 풍경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첫인상은 정돈됨이었죠. 동선은 명확했고 표지판은 직관적이었으며 청결함은 유럽의 어느 공항보다도 뛰어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항 전반에 흐르는 분위기가 조용한 긴장감이었죠. 크게 떠드는 사람도 통화로 혼란을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고 질서 있는 공항은 처음이었다. 한편 수지는 입국장 게이트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녀의 호흡이 조금씩 가빠지고 있었고 손에 쥔 작은 트롤리 손잡이를 꼭 쥐고 있었죠.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에 섰습니다. 잠시 후 자동문이 열렸고 그리고 그 너머로 나이가 지긋한 중년 부부가 눈에 띄었어요. 그녀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어머니는 꽃무늬 스카프를 둘렀어요. 둘 다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그들의 눈동자에는 무엇보다 기다림이 담겨 있었죠. 수진이 가까이 다가가자 어머니가 먼저 팔을 벌렸어요. 수진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어머니의 품에 안겼어요. 나는 그 장면을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 나라가 얼마나 오랜 시간 수진을 품고 기다려온 것처럼 느껴졌죠. 비록 그녀는 외국 국적자였고 한국어를 완벽히 구사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뿌리는 분명 이곳에 있었죠. 아버지는 묵묵히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 손에는 어떤 말보다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에게 나를 소개했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를 청했어요. 눈빛은 따뜻했지만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조심스러움조차 이해할 수 있었죠. 딸을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나는 날, 곁에 전혀 예상치 못한 외국 남자가 함께 등장했으니 말이죠. 공항을 나서며 수지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감정은 온전히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그녀의 출신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어떤 기억, 그리고 뿌리였고, 가족이었고,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가 단순히 그녀의 나라만이 아니라 저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권이 어떤 위상을 가졌는지는 그날 공항에서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진짜 이유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와 저는 그녀의 친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서울 강북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여느 여행과 달리 이곳에서의 일상은 잠시 머무는 곳이라는 느낌보다 어쩌면 머물게 될 수도 있는 곳이라는 무게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창밖으로는 고층 빌딩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고 저 아래 출근길 인파가 조용히 흘러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조용하며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속에 저는 전혀 녹아들지 못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도시의 리듬에 익숙했던 사람처럼 지하철을 타고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고 음식점에서 자연스럽게 주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따라하려 노력했지만 문을 미는지 당기는지부터 고민해야 했고 계산대 앞에서는 봉투 필요하세요?
라는 말조차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는 그런 제 모습을 안쓰럽다는 듯 다정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충분히 잘하셨어요. 한국은 처음이잖아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그녀의 말은 제게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이상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작아져야 할까? 왜 아무 말도 못하면서 내 의도를 설명하는데 이토록 서툴러야 하는 걸까? 제가 미국에서 오랜 시간 쌓아온 능력과 경험들이 이곳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이 낯설고도 당혹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수진 씨의 부모님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식탁 위에는 정갈한 집밥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가족의 정성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김치전, 수진 씨가 자주 말하던 한국의 맛이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질이 서툴렀고 간장을 찍는 순서마저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런 저를 편하게 대해주셨고 식사 후에는 차를 나누며 조용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수진 씨의 아버지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매튜 씨는 이곳에 얼마나 계실 계획인가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실 건가요? 그 질문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제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곳에 좀 더 머물 생각이에요. 그리고 매튜 씨도 함께 있을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셨고 그 다음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실 생각이라면 이 사회의 일원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사회에 들어온다는 말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수진 씨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수진 씨는 저를 종로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마침 그 주간은 한글날이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한글을 기념하는 전시물과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광화문 광장에는 한글 창제의 의미를 설명하는 큼지막한 안내판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언어와 문자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자연스럽게 이 전시물에 눈길이 갔습니다. 특히 훈민정음 해례본의 일부가 실물 크기로 전시되어 있는 장면을 보았을 때 저는 숨을 들이마를 정도로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문자였습니다. 디자인도, 구조도, 철학도 그 어떤 언어보다 논리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진 씨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쓰는 글자예요.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누구나 배울 수 있게 고안된 글자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구조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인 줄은 몰랐어요. 이걸 아직까지 쓰고 있다는 게 정말 인상 깊네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 글자를 배우고 싶어 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어요. 제 말이 좀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한글은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문자라고 생각해요.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한글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지 필요해서가 아니라 배우고 싶다는 진심이 생겼습니다. 그저 식당 메뉴판을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과 같은 문자를 사용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루는 수진 씨가 작은 노트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손글씨로 쓴 한글 자음과 모음, 그리고 간단한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 나, 다, 라. 하나하나 따라 쓰고 입으로 소리를 내어 읽어보았습니다. 제게는 그저 낯선 언어였지만 어느새 그 단어들이 저를 안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한글을 쓰기 시작하면 한국이 조금씩 달라 보일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버스 광고판, 편의점 간판, 지하철 안내 방송. 그동안 눈에만 보이던 것들이 점차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고 느렸지만 저는 제 안에 무언가가 분명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수진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에 조금 더 오래 있고 싶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머물기 위한 준비를 해봐요. 그 말은 저를 또 다른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단순한 방문자를 넘어 이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여정 말입니다. 수진 씨와 함께한 서울에서의 몇 주는 제 인생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머리를 들이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 본업, 그러니까 국제 특파원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미국 본사에서는 제가 잠시 한국에 머무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편집국에서는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던 기자가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어 한국과 아시아 전반을 커버할 특파원을 새로 배정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저를 제안한 겁니다. 편집장은 말했습니다.
당신만큼 아시아 지역에 익숙한 기자가 없다. 지금 한국에 있으니 현지 취재에도 유리할 거고 무엇보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말은 곧 한국을 임시 체류지가 아니라 제 삶의 또 다른 거점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일단 미국으로 돌아가 짐을 정리하고 업무를 재조정한 뒤 정식으로 한국으로 재입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첫 방문 때의 낯섦과 긴장감은 줄어들고 어느 정도 익숙함과 반가움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입국심사대 앞에 다시 서자 저는 여전히 외국인이라는 현실을 다시금 마주해야 했습니다. 옆줄의 한국인들은 자동 출입국 게이트를 이용하며 단 몇 초 만에 공항 밖으로 나갔고 저는 지문 인식, 여권 확인, 체류 목적 진술, 질문 몇 가지를 더 받으며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제 체류 기간이 조금 길어진 기록이 있어 직원은 제게 추가로 질문을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준비한 서류가 있었기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 짧은 시간이 제게는 긴 복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나는 여전히 이곳의 손님처럼 느껴지는 걸까?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 그 질문은 제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다시 일상을 시작하며 저는 취재 활동을 병행했습니다. 주요 외신 기자들이 참석하는 포럼에도 나가고 한국의 정치 문화 사회 이슈들을 접하며 이 나라의 속사정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취재 현장에서 만나는 상황들 역시 저를 외국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출입증 발급, 행사 등록, 프레스 좌석 배치까지 작은 구분 속에서 저는 제자리를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외교 행사에서 한국 외교부 관계자 한 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으시더니 한 가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한국에 오래 머물 생각이라면 귀화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요즘은 외국인 기자나 연구자 중에서도 귀화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한국 여권은 해외 출장 시에도 장점이 많거든요. 그 말에 저는 살짝 웃으며 반문했습니다. 한국 여권이요? 미국 여권보다 좋다고요? 그분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여권으로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국가는 190여 개국이 넘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나 우선 입국 협정이 잘 체결되어 있고요. 특히 유럽에서는 한국 여권 소지자들이 별도 심사 없이 자동 게이트를 통과하기도 합니다. 신뢰도가 높다는 뜻이죠. 그 순간 저는 며칠 전 공항에서 겪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자동 게이트로 빠르게 통과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 중 다수가 남색 한국 여권을 들고 있었던 모습이 미국 여권을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저로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최근 출장지였던 베를린에서도 한국 기자가 제 옆에서 신속하게 입국하는 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곳에서 나 자신을 다시 정의한다는 것, 그리고 이 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 수진 씨에게 처음으로 귀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녀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 생각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걸 알지만 이제는 단순히 그녀의 곁에 있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 사회에서 제 자리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귀화는 국적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살아온 방식, 생각, 그리고 선택까지 바뀌는 일이에요. 하지만 매튜 씨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은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국적 변경 관련 서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사회통합 프로그램, 면접, 그리고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까지. 무엇보다 미국 시민권 포기라는 결정은 제 정체성을 다시 묻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가운데에서 더 이상 방문자가 아닌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단단한 바람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단지 입국 심사가 빠른 여권이 아니라 그 안에 신뢰라는 이름의 집단적 자산이 담긴 문서라는 사실을 이제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진 씨가 보여준 예의와 배려, 그녀 부모님의 따뜻한 미소, 지하철에서 줄을 서는 시민들,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천천히 확인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밤이 깊어갈수록 결심도 선명해졌습니다. 미국 시민권은 오랜 시간 제 정체성을 대표하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길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발을 디디고 살아갈 곳, 그리고 가족이 될 수 있는 공동체는 바로 이곳, 한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겠다고 결심한 후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한국어 시험 준비였습니다. 귀화를 위한 요건은 단순히 국적 변경 신청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 증명,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지막에는 면접까지. 물론 통역을 통해 지원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진짜 한국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어는 제일 먼저 넘어서야 할 산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주방 식탁을 작은 교실로 만들었습니다. 매일 밤 퇴근 후 2시간씩 저희는 학생과 선생님이 되어 마주 앉았습니다. 한글 자음과 모음에서 시작했던 저의 한국어는 어느새 존댓말과 조사, 그리고 격식 표현까지 익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은 때로는 헷갈렸고 무엇보다 발음에서 제가 많이 틀려 수진 씨를 웃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저에게는 참 좋았습니다. 한 글자, 한 문장을 넘어설 때마다 이 나라의 정서를 조금씩 이해해가는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험날, 저는 서울 한복판의 작고 조용한 고시원 건물 안 교실 같은 시험장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저와 비슷하게 한국 국적을 꿈꾸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동남아에서 온 유학생, 중국계 여성, 심지어 독일 출신 중년 남성도 있었습니다. 모두 다른 이유로 이 나라를 선택한 사람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도 가볍게 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시험을 마치고 며칠을 기다린 끝에 합격이라는 2글자를 보았을 때 저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가서 시민권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검은 셔츠에 재킷을 입고 마치 장례식에 가듯 조용히 대사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직원은 매뉴얼대로 질문을 했고 저는 필요한 서명을 마친 뒤 그 자리에서 제 파란색 미국 여권을 건넸습니다. 직원은 아무런 표정 없이 그 여권의 한 귀퉁이를 가위로 잘랐습니다. 딱 하고 울리는 소리는 마치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과거와의 이별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서 작업이 아니라 정체성 하나를 내려놓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수진 씨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차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대한민국 국적 취득 확인서가 도착했고 저는 새롭게 여권을 신청했습니다. 남색 표지에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라고 쓰인 그 조용하고 단정한 여권. 제 이름은 영어와 함께 한글로도 적혀 있었습니다. 손에 그 여권을 쥐었을 때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올려두고 가만히 바라보니 그 여권은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닌 제가 선택한 새로운 삶의 증거였습니다. 첫 출장지는 체코 프라하였습니다. 국제언론인 포럼 취재를 위해 대한민국 기자로서 참가 신청을 했고 한국 여권으로 항공권과 호텔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이제 저는 자동 출입국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문을 스캔하고 여권을 기계에 올려놓자 순식간에 문이 열렸습니다.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가벼움, 그리고 당당함. 체코 프라하에 도착했을 때 입국장 직원이 여권을 확인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여권이시네요. 바로 통과하셔도 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일본인, 중국인 여행객들은 길게 줄을 서 있었고 심지어 일부는 따로 면담까지 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몇 초 만에 입국이 끝났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호텔 프론트 직원은 한국인을 위한 별도 안내를 제공했고 공항 라운지에서도 한국 여권 소지자라는 이유로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폴란드인 기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언제나 조용하고 질서를 잘 지켜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럽 라운지나 공공시설에서는 한국인을 신뢰하죠. 문제를 거의 일으키지 않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혜택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의 보상이구나. 한국 여권은 경제력만으로 얻어낸 입국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국민 전체가 해외에서 보여준 행동과 태도, 질서와 배려가 만들어낸 집단 이미지의 총합이었습니다. 귀국 후 저는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국인 생활지원센터, 이주민 커뮤니티, 다문화 가정 등을 만나며 들은 공통적인 이야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활 만족도는 80% 이상이며
그중 상당수가 장기 체류 혹은 귀화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질서정연한 사회 시스템, 안전한 도시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국민들의 친절함과 포용력이 이들이 이 나라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한 프랑스 출신 연구자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기회이자 안정감을 동시에 주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아내와 함께 귀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이유로 이 땅을 선택했으니까요. 그날 밤 수진 씨와 저는 청계천을 함께 걸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했고 우리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제 한국인이 된 삶 어때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지금은 내가 선택한 이름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내 이름, 매튜 크로포드. 그리고 여권 위에 새겨진 국가명, 대한민국. 수진 씨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온기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나라는 단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고향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살아갈 이유를 만든 땅이라는 것을요. 대한민국. 저는 이 이름을 앞으로도 자랑스럽게 간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 아래에서 더 나은 세상과 연결되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